2023 토론토 블루제이스 현재까지 스토브리그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11월 16일 토론토는 외야수 테오스카를 시애틀로 트레이드 시키면서 시애틀로부터 불펜 투수 에릭 스완슨과 마이너리그 투수 유망주 애덤 맥코를 영입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상했던 대로 토론토의 현지 팬들과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테오스카는 휴스턴에서 트레이드가 되었던 2017 시즌을 제외하고 토론토에서 풀타임으로 경기에 나섰던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580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 기간의 평균 기록을 보면 타율 2할 6분 3리, 출루율 3할 2푼 1리, 장타율 0.499, OPS는 0.819, 홈런은 총 121개. 이 기간 동안 테오스카의 연평균 홈런 수는 결국 24개였습니다. 보통 테오스카가 30개 후반에서 40개 홈런을 친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점의 경우도 2021년 단 한 번만 116타점을 올렸었고요. 사실 그 외에는 팀의 중심 타선에서 특히 토론토 같은 타선에서 아주 많은 타점을 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게 보면 득점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봐야겠죠. 테오스카는 다음 시즌 중에 31살이 되는데 2021 시즌 모든 기록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습니다. 타율, 홈런수, 타점, 출루율, 장타율, 그리고 20년 단축 시즌을 제외한 OPS까지요. 그리고 지난 시즌 내내 시달렸던 부상의 여파였는지 지난 시즌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점은 다음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테오스카가 성적을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 시즌 새롭게 계약을 하고 나서의 성적이 과연 어떨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점에서 토론토가 알맞은 시점에서 트레이드를 잘 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평균 이상의 선수인 것은 맞지만 FA 계약 후에 그의 나이가 33살이 된다는 점을 들면 코스트에 비해서 리턴이 줄 것이 예상되어서 말이죠. 일단 이번 연봉 조정 신청 금액이 약 1,400만 달러고 다음 시즌은 FA가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럼 토론토가 영입한 에릭 스완슨은 어떤 선수인지를 보죠. 현재 29살인 스완슨은 지난 시즌 시애틀에서 57경기에 출전을 해 3승 2패 1.68의 ERA 그리고 3번의 세이브에 성공을 했습니다. 메이저 4년 차인 스완슨은 사실 지난 시즌을 제외하면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애틀의 다른 불펜 투수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ERA, 실점, 특히 토론토의 불펜이 약했던 삼진 부분에서 굉장한 발전을 보여주었고요. 비교할 샘플이 적다면 적은데 아쉽게도 지난 토론토와의 와일드카드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않아서 직접 보지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휴스턴과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1이닝 피칭을 해 한 개의 삼진을 잡았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시애틀에서 포스트 시즌에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스완스는 2026년에 FA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팀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번 시즌부터 연봉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약 160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이 트레이드의 승자를 놓고 보자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시애틀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토론토와 마찬가지로 윈나우 모드인 시애틀로서는 아메리칸 리그 서부에서 휴스턴과 에인절스와의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야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테오스카의 방망이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시애틀이 아직도 내야진 보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시애틀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불펜에 남는 투수 하나를 팀의 중심 타선을 이끌어줄 선수와 트레이드한 것이라서 결코 나쁜 트레이드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럼 반대로 토론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손해같이 보이죠. 지난 3년간 조정 OPS가 132에다 홈런 수만 해도 73개를 쳐낸 선수니까요. 그런 선수를 이제 29살에 시애틀 불펜에서도 순위가 4, 5위급 선수 그런 선수와 바꾼 것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테오스카의 나이와 다음 시즌 이후에 FA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스완슨이 비록 시애틀에서는 4, 5위급 선수라고는 하지만 지난 시즌 그의 ERA가 1.68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시애틀의 불펜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강했다는 것, 그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토론토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실점을 줄이자였어요.
특히 불펜의 뎁스가 너무 얇은 것에 대해서는 메이저 전체가 모두 알고 있는 문제였을 정도니까요. 애킨스 단장은 이번 오프 시즌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게 실점을 줄이는데 총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테오스카의 1년 서비스와 3년간 저비용이지만 효용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한 스완슨과 맞바꿈이었던 것이죠. 이 시점까지 저를 포함한 토론토의 팬들은 애킨스가 과연 무슨 생각에 저러는지 궁금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외야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테오스카가 빠지면서 생각도 않던 외야수의 보강까지 걱정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토론토는 거기다가 더해서 타피와 브래들리 주니어 그리고 지머까지 세 선수를 모두 넌텐더 처리를 해버립니다. 스프링어가 중견수를 더 이상 풀타임으로 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바로 그건 FA 시장에 나와 있던 니모나 벨린저 또는 좌타 외야수가 많은 애리조나나 세인루이스 등의 팀들과 포수의 트레이드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토론토는 이런 와중에 벤치 코치로 돈 매팅리를 영입합니다. 여러분, 매팅리가 누굽니까? MVP, 9번의 골드글럽, 배팅 챔피언 등등 다음 시즌에 토론토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튼 토론토는 FA 시장에서 계속해서 고전을 합니다. 벨린저를 시작으로 니모까지 토론토가 원하고 있던 좌타 중견수들이 모두 FA 시장에서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월 10일까지 토론토는 니모를 포함해 일본에서 이번 시즌 메이저에 도전하는 요시다와 생가까지 아무와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12월 10일 갑자기 뜬금없는 토론토의 영입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동안 템파베이에서 토론토의 적으로 지내던 중견수 출신 케빈 키어마이어와의 영입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선수인데 하필 그 선수를 영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토론토의 많은 팬들도 처음에는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아무튼 애킨스 단장의 마음을 완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 FA 시장은 무조건 수비가 우선이다라는 것을요. 지난 시즌 맷 채프먼과 메리필드의 영입을 시작으로 애킨스는 이미 수비수들의 영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애킨스는 FA 시장에서 투수 그리고 외야수들을 쫓았지만 얼토당토하지 않은 계약이 나오면서 발을 일단 빼고 보험용으로 키어마이어와의 영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선발 투수들의 영입을 시도하기는 합니다. 물론 거의 실패했지만요. 애킨스의 마음이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일본 투수 생가가 매치와 입단식을 하는 소식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이유는 간단하게 토론토와 연관된 소식이라 올린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유도 모르면서 일본 선수 소식을 왜 올리냐? 구독을 취소하겠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죠. 다른 유튜버들이 일본 선수들에 대해서 거의 매일 방송을 하는 데에서도 그랬는지 궁금한데요. 이 채널이 우스워 보입니까? 괜히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알고 보면 마음 약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 달을 허송세월 하나 싶던 찰나 12월 16일 토론토는 4선발급의 크리스 베십과 3년 6,300만 달러의 계약을 합니다. 사실 지금 돌아보면 토론토의 지난 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와일드카드까지 진출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알렉 마노아와 케빈 가우스만까지는 좋았는데 봄이 지나기 전 류현진 선수가 토미존 수술로 이탈을 해버리고 지난 시즌 트레이드로 데려와 대형 계약을 한 버리오스는 5.23의 ERA를 기록하며 망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고 많은 일본 선수 중에서 데려온 기쿠치는 2, 3회를 버티지 못하는 똥망한 선발 투수였다는 거. 어떻게 골라도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스티플링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번 시즌 일단 마노와 가우스만 버리우스가 다시 컴백한다는 과정하에 이번 베시스의 영입은 로테이션이 안정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사실 베시스의 장점은 평균 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33살인 베시스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이닝 수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ERA도 평균 3.45로 아주 준수하고요. 앞으로 3년 후인 36살까지 부상이 없다면 현재 로테이션에서 만화 다음으로 많은 이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포스트 시즌에서의 기록이 시즌과는 좀 다르게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4선발급이니까 포스트 시즌에서는 보통 불펜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FA 시장이 열리고 배시시 원했던 6년보다 적은 3년이란 계약에 성공한 토론토로서는 좋은 계약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토론토가 FA 시장에서 놓쳤던 앤드류 히니를 생각해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FA 시장은 매체의 구단주 코엔 형님의 내가 뭘 어쩐다고 식의 계약으로 메이저리그 전체를 흔들어 놓죠. 결국 이 영향으로 FA 시장의 계약이 역대 듣도 보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런 데서도 토론토는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필요한 선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토론토 팬들은 테오스카의 대체자가 과연 누구일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짜증들이 엄청나 있었지만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서 뭔가가 터질 때가 됐는데 하고 12월 23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결국 오후 늦게 토론토가 애리조나와 1대2 트레이드를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애리조나의 유망주이자 특급 중견수, 거기다가 파워가 있는 좌타자 덜튼 바쇼를 토론토가 영입을 하고 토론토의 특급 유망주 가브리엘 모레노와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를 애리조나로 보내는 조건의 트레이드요. 이미 스토브리그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FA 시장보다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찾기를 바라고 있던 저는 바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시즌이 메이저리그 첫 풀타임 출전이었던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부분의 토론토 팬들은 테오스카에다가 팀의 유망주인 모레이노, 또 거기다가 팬들에게 인기가 많던 구리엘 주니어까지 내주는 이 애킨스를 비난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저도 한때 애킨스를 거의 매일 비난하기도 해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번 트레이드는 정말 토론토의 입장에서 보면 데려와야 했던 선수예요. 현재까지 애킨스 단장의 FA 시장 그리고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테오스카의 이번 시즌 연봉이 1,400만 달러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번 시즌 테오스카의 홈런수가 25개, 최대로 많이 쳤던 홈런수도 21시즌에 32개. 이건 바쇼가 지난 시즌 쳐낸 27개와 타점 74개로 테오스카의 공격력의 이탈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그렇죠? 모레이노가 나간 건 정말 아무도 모르죠. 물론 구단에서 오랜 동안 키운 특급 유망주를 트레이드 시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난 시즌 올스타였던 24살의 어린 포수 커크를 내보내는 게 맞을까요? 그런다고 젠슨과 바쇼의 트레이드가 되겠어요? 토론토의 딜레마는 모레이노를 트레이드 안 시키면 그냥 벤치에서 놀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선수에게도 안 좋죠. 특히 포수가 벤치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모레이노의 빈자리에 또 바쇼가 포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수가 어디 있어요? 혼자서 벌써 두 선수를 대체했죠. 자, 또 누가 나갔죠? 구리엘 주니어. 구리엘 주니어의 문제는 토론토에서 있은 5년 동안 홈런이 없어요. 보통 외야수로 타자를 돌릴 때는 수비가 좋든지 타격이 월등해야 하는데 부상도 많아서 경기도 많이 빠지고 수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항상 모험이었고요. 또 이 선수를 누가 대체합니까? 바쇼예요. 자, 그럼 현재 영입한 선수들을 평가해 보죠. 저는 바쇼의 트레이드는 일단 A+라고 봅니다. 스완슨의 경우는 아직 제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겠어서 기록만 보고 B+. 크리스 배싯은 3년 6,300만 달러의 영입과 관련해서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대체로 페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돼서 A-. 키어마이어는 워낙 잘 아는 선수라서 부상만 없으면 리그 최고의 수비수라 잘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다음 시즌 후에 FA가 되기 때문에 오질나게 열심히 뛰어서 2017년 때만큼만 해준다면 결과론이 되겠지만 A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일단은 부상이 많아서 그게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근데 키어마이어가 부상이 생기면 또 누가 있냐? 바쇼가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쇼. 여러분, 바쇼 잘 데려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풀타임 차트에 홈런 27개를 친 선수입니다. 수비는 이미 검증이 되었고요.
애리조나조차 지난 시즌 아직 바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기저기 포지션을 시험하는 상태에서 합격점을 받은 선수잖아요. 절 믿으세요. 현재까지의 영입으로 타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비를 놓고 보면 또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구리엘 주니어의 배트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실력을 보이기 시작했던 메리필드가 대체를 잘 해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바쇼가 지난 시즌에 이어 계속해서 성장만 잘 해준다면 충분히 테오스카가 떠난 자리를 또 잘 메워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에킨스가 팀 필요하러 하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7월 말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보강을 해준다고 그러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나은 팀으로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지켜보자고요.